마약 투약 의혹을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 씨가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아니, 마약은 연예인이나 뭐 돈 많고 할 일 없는 재벌 2세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하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 이 인기 아이돌 그룹의 위너 아시죠? 이 위너 출신인 가수 남태현 씨가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마약에 중독된 그 경험을 가감없이 고백을 해서 이게 큰 화제가 됐죠. 태연 씨가 마약을 시작하게 된 이 계기를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를 다니면서 병원 처방약을 좀 많이 먹었다. 또 활동할 때는 다이어트도 해야 돼서 이 다이어트 약도 굉장히 먹었다. 그래서 또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이제 일이 없어지고 이때부터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약을 접했고 이 마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 남태현 씨 인터뷰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태연 씨가 정신과를 다닐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그리고 왜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왜 우울증이 심해졌는데도 관련된 치료는 받지 못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인터뷰 때문에 또 정신과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들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좀 들었습니다. 또 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해서도 정신과 전문의로서 조금 더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책임감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는 이 마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니, 마약은 연예인이나 뭐 돈 많고 할 일 없는 재벌 2세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만 없을 뿐이지 사실은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하고 있으니까. 이 마약은요, 생각보다 더 깊숙하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난 6월에 전국에 있는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과 같은 이런 불법 마약류가 3년 연속 나왔다는 뉴스가 발표됐죠. 필로폰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1일 평균 20mg 안팎을 사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얘긴즉슨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친구가 지금 이 시간 마약을 하고 있거나 혹은 마약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런데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었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얘기인 거죠. 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호기심입니다. 주위에서 야, 이거 하면 기분 되게 좋아져, 이거 하면 효과 직방이야, 집중이 엄청 좋아져, 살 엄청 빠져, 야, 내가 보장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약을 권하죠. 여러분, 마약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권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뭐 지인, 친구, 동료, 심지어는 친척한테도 권유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자기랑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효과가 좋아? 나도 한번 해볼까? 즉, 호기심이 생기면 우리의 뇌는 그 요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명령을 내리죠. 이 마약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니, 딱 한 번인데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마약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약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이 무서운 이유는요, 의존성이 있어요. 마약은 단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되는데요.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걸 스스로 느껴도요,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마약을 하고 싶다는 이 욕구를 통제하는 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몸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고 이제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도 그래도 내 머릿속이 온통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뒤덮이게 되죠.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은 크게 이 포이즈닝과 어딕션의 개념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포이즈닝의 경우에는 유독성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이 중독, 포이즈닝을 말하고요. 또 약물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딕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약의 경우는 이 후자인 어딕션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 개념의 차이는 치료법에 있어요. 이 전자인 포이즈닝의 경우에는 치료법이 명확합니다. 그냥 해독제, 엔티도트를 주면 빠른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 마약은요, 이 치료법이 정립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치료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같은 중독이라도 이 포이즈닝과 어딕션은 굉장히 다른 거죠. 안타깝게도 이 중독에 대해 명확한 진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중독 관련된 진단도 보통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내용은 WHO가 제시한 마약 중독 진단 기준입니다. 1. 마약을 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2. 마약 사용 통제가 어려움. 3. 마약의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음. 4. 기타 활동이나 책임보다 이 마약 사용의 우선순위를 둠. 5. 마약의 내성이 생겨서 필요량이 점점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6. 마약 투약 중지 시 금단 현상을 경험한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중독이 됐다고 봅니다. 이 마약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 마약을 하는 순간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번 그런 자극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산만해서 그 정도 좋았어.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마약이 들어가야 이전과 비슷한 자극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3을 했으면 이번엔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강하고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마약의 뇌가 그냥 쩔어지고 뇌가 녹습니다. 회복 불가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뇌가 녹는데 우리는 마약을 왜 계속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도파민인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생산되는 쾌락 호르몬입니다. 신체의 정신적, 생리적 모든 기전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뭐 이런 말 하면 뭔 말이야, 어렵잖아, 뭐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콜릿 드시죠? 네, 배가 고플 때 초콜릿, 디저트, 과자 이런 거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잖아요. 그게 이 도파민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초콜릿을 먹을 때, 디저트를 먹을 때 우리는 이 새로운 거에 자극을 확 받는 거야. 이 디저트를 먹은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그 전에 뭐 스테이크, 파스타, 뭐 샐러드 배 터지게 먹었는데 먹으니까 또 맛있어. 기분 좋아. 너무 행복해.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도파민 분비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제 도파민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먹고 디저트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초콜릿, 디저트 이런 거를 반복해서 먹다 보면 사실 어느 순간에는 좀 질리게 되죠. 이게 매번 맛있게 먹던 초콜릿이었는데 순간 너무 달고 좀 물려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좀 그만 먹어볼까? 하고 이제 초콜릿을 그만 먹습니다. 이게 바로 의존성이 없는 도파민이에요. 이렇게 소량의 도파민은 의존성을 형성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이 마약은 굉장히 달라요. 시작은 초콜릿과 비슷하지만 어느 순간 뇌에서 우리의 의지, 멈추려는 이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마약은 우리의 이 신경회로를 거치지 않고 뇌에서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존재, 내 의지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마약에 중독된 뇌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카인을 투약한 분의 뇌 MRI인데요. 이 코카인이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할수록 사진에 하얀 점들이 보이시죠?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게 이제 국소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경색이 일어나면서 뇌가 점점 죽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하얗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시면 뇌실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마약을 사용하면 전반적으로 대뇌가 위축되면서 뇌 속에 들어있는 물, 뇌실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망가지게 되면 이런 뇌가 나의 의지, 나의 요구에는 더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뇌의 신경회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오로지 이 마약에만 반응해요. 이 마약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게 성장기에 있는 이 10대들이 마약에 손을 댔을 때는 이 뇌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큰데요. 마약 중독 치료 전문가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20V 노트북을 이 100만 볼트에 꽂았다고 보면 된다. 여러분, 220V형 노트북을 이 100만 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의 회로가 다 타겠죠. 말 그대로 그냥 뇌가 마약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마약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인천 참사람병원에서 10대 시절부터 이 마약에 손을 댄 투약자들의 IQ를 측정을 했고요. 이 심리 검사를 함께 진행을 해서 이들의 이제 잠재 지능,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을 안 했으면 어느 정도의 지능이 나왔을지를 추정을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 많게는 수치가 20 가까이 떨어진 투약자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을 함으로써 이 정상 지능인데 이 경계성 지능으로 거의 뭐 정신 지체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큰 폭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 처리 속도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되고 이 판단력, 통제력이 없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이 처리 속도예요. 이 실제로 이 마약 투약을 경험한 10대들은요, 방금 말한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얘기를 해도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깐 어디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지 하고 휴대폰을 키다가, 나 어디로 가기로 했더라? 뭐 이 정도인 거예요. 바보죠. 여러분, 마약하면 바보 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치매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근데 이제 막 13살, 14살 된 애들이 이런 치매 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 지금 보신 이 사진은 미국에서 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마약을 하기 전과 후에 이 달라진 중독자의 얼굴 변화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썩어요, 여러분. 얼굴이 그냥 썩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이 사진만 봐도 느껴지시죠? 단 한 번의 투약도 안 되는 이유, 이제 분명히 아셨나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은 원래 전혀 달라요.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 명칭이 통합돼서 불리고 있는데, 이게 뭐 항불안제나 뭐 수면제, 그리고 좀 각성 기능이 있는 ADHD 약물 같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 마약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게 사실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마취제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 프로포폴이 이 오남용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향정신성 약물인데요. 최근에 배우 유아인 씨가 이 의료진의 우려에도 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프로포폴을 무려 70회 이상 투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충격을 줬죠. 이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는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년마다 한 번씩 국민 건강검진 할 때 뭐 이제 수면 내시경을 선택을 하면 이 프로포폴을 맞게 되는데요. 이걸 맞으면 잠깐 뇌 기능이 좀 억제가 돼요. 그래서 프로포폴 맞으면 이렇게 딱 꺼집니다. 그래서 뇌에서 좀 잠을 자라, 이런 신호를 주는 물질인 감마 아미노뷰티르산, 이 가바 수치를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이제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도 같이 마비되면서 도파민도 같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때 이 프로포폴을 맞을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이 이제 향정신성 약품인 이 미다졸람을 맞았을 때보다도 이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 수면 마취 깬 다음에 약간 기분이 이렇게 좋았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근데 이 프로포폴은 이 몸 안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분비되는 도파민 양이 많다고 해서 이 마약처럼 중독이 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프로포폴로 마취돼서 잠이 든 경우에는 이 도파민이 주는 이 도취감을 잠들어 있으니까 이 인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시경이나 뭐 성형수술 이런 거 할 때 프로포폴을 맞아도 중독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도파민이 주는 이 쾌락을 느끼려고 이 마취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소량을 좀 줄여서 조금씩 줄여 맞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프로포폴을 쓰면 당연히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맞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게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고 강력한 충동과 갈망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시면 이 마약을 해서 이 교도소에 들어왔던 이 해롱이가 마약을 끊으려고 이 감기에 걸려도 이 감기약도 안 먹으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이 출소 날에 자기를 찾아온 마약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구치소로 돌아가죠. 이 14살에 마약을 처음 접해서 30년 동안이나 중독자의 삶을 산 이 마약 중독자께서는 이 마약의 완치란 없다. 마약의 끝은 죽음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 마약의 완치는 없어요. 이 죽을 때까지 마약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참고 사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애초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영어 속담으로 이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인간의 이 과한 호기심에 대한 일종의 경고죠. 이 마약류는요, 무조건 곁에 안 가는 것, 시작조차 안 하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